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어드는데 하루에 몇 끼를 먹는 게 근육을 지키는데 가장 좋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 그래서 2끼, 3끼, 4끼를 어떻게든 억지로 챙기려 하십니다.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다더라 하면서 하루 한 끼만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놀라운 사실은 끼니의 횟수와 시간 배분이 근육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양이 아니라 언제, 그리고 몇 번 나누어 먹느냐가 65세 이후 근육 손실을 막는 핵심이라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노인의학회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하루 한 번 몰아서 먹은 그룹과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 먹은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놀랍게도 나눠 먹은 그룹이 근육 합성이 훨씬 활발했고 실제 근육량 감소도 현저히 적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다소 여유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 폭식은 오히려 낭비가 되고 근육을 위한 단백질 합성 신호도 제대로 켜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끼니를 나누면 하루에 3번, 4번 근육 합성 신호를 반복해서 켤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루 몇 끼를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2끼만 드시나요? 아니면 점심, 저녁만 챙기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살리는 3가지 황금 식사 패턴과 반대로 근육을 조용히 빼앗아가는 잘못된 식사 습관 3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놓치면 10년 후 근육의 1의 4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식사 횟수와 단백질 분배입니다. 우리가 흔히 단백질은 많이 먹으면 된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자주 나누어 먹느냐가 근육을 붙잡아주는 관건이지요. 주류 연구에서는 하루 3끼 혹은 3끼에 간단한 단백질 간식을 더한 3-8-1 패턴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한 번에 다 쓰지 못하고 일정량 이상은 에너지로 전환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에 몰아먹으면 근육 합성 신호가 단 한 번밖에 켜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3번, 4번 나눠 먹으면 그때마다 근육을 살리는 신호가 켜지면서 노년기에도 근육이 탄탄하게 유지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일본의 한 노인건강연구소에서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아침 단백질 섭취 여부를 비교했는데 아침에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다리 근력이 훨씬 튼튼했고 보행 속도도 빨랐습니다. 반대로 아침을 걸은 그룹은 근육 손실이 빠르게 진행되었죠.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큰 결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만 맞추면 횟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화 효소의 분비량이 줄고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다고 해서 모두 근육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누어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되물어 볼까요? 나는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을까? 아니면 점심 저녁 2끼로 줄여버린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바로 근육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밥맛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을 건너뛰거나 체중을 줄이고 싶다며 일부러 끼니를 줄이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끼니를 줄이면 몸무게는 줄 수 있어도 근육은 함께 빠져나가고 결과적으로 기운이 떨어지고
일상 활동이 힘들어집니다. 결국 독립적인 생활이 위협받게 되죠. 따라서 근육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은 하루에 최소 3번 규칙적으로 단백질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열쇠, 근육을 붙잡는 첫 번째 해답입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끼니가 아닙니다. 그것은 밤새 쉬고 있던 근육을 깨우는 첫 번째 알람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근육은 에너지를 쓰기만 하고 새로운 합성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하루 근육 건강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요. 주류 연구에서도 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이 같더라도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들은 점심이나 저녁에만 단백질을 집중시킨 사람보다 근육 합성 속도가 더 높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노인에게는 아침 단백질이 근육 합성 반응성을 깨우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프랑스 리옹 대학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노년층 참가자들에게 아침 식사에 계란 1개를 추가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계란 하나였지만 섭취 6개월 후 근육량과 하체 근력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아침 단백질은 작은 양이라도 근육 보호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아침 한 끼가 실제로는 근육을 되살리는 작은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는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인들은 아침보다는 저녁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수면 중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저녁 단백질이 부족하면 밤새 근육 손실이 커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저녁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다수 연구는 아침과 저녁 둘 다 중요하다는 절충적 시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3끼가 결국 최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침은 입맛이 없다, 간단히 커피 한 잔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없는 아침은 근육에겐 긴 침묵 같은 시간이 됩니다. 반대로 아침에 두부 반모 계란 하나 혹은 두유 한 잔만 챙겨도 근육은 활짝 깨어나고 하루 전체의 근육 합성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단순한 끼니 하나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 근육 보호 기회를 날려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아침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침이 근육을 깨우는 첫 번째 신호라면 점심은 근육을 지켜주는 중간 다리입니다. 하루의 절반을 지나면서 우리 몸은 이미 에너지를 상당히 소모했지요. 아침에 섭취한 단백질은 혈중 아미노산 농도를 높여 근육 합성을 시작했지만 몇 시간 지나면 그 효과는 사라집니다. 이때 점심 단백질은 근육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불을 지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점심 단백질 섭취는 근육 손실을 막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 연구팀은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이 동일해도 점심에 단백질이 부족한 그룹은 근육 기능 저하 속도가 빨랐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점심을 가볍게 하거나 건너뛰면 하루 전체 근육 합성의 리듬이 깨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한 고령자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평소에는 점심을 국수나 빵 위주로 드시던 분들께 일주일에 3번 점심에 두부 스테이크나 생선 구이를 제공했습니다. 단 6주 후 계단 오르기, 속도와 다리 근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점심 한 끼의 질적 변화가 생활 능력을 크게 바꾸는 것이지요. 물론 일부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저녁 단백질만 확보하면 점심은 크게 상관없다. 하지만 이 주장은 근육 합성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백질 합성은 끊어지면 바로 약화되고 다시 신호를 보내야만 회복됩니다. 그래서 점심을 소홀히 하면 하루 3번 근육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2번으로 줄여버리는 셈이지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점심을 라면 한 그릇 빵 하나 혹은 김밥 한 줄로 대충 때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몸은 그 순간 배는 부를지 몰라도 근육은 굶주린 상태에 빠져듭니다. 근육은 배고픔에 가장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심은 단순한 에너지 보충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 사이 근육을 붙잡아주는 중간 다리입니다. 계란 2개, 생선 한 토막 두부, 한 모, 닭가슴살 반쪽. 이 정도만 챙겨도 점심은 근육의 회복을 책임지는 강력한 끼니가 됩니다. 저녁 식사는 하루의 끝이자 근육에게는 마지막 방패가 됩니다. 우리는 밤새 7~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지요. 그 시간 동안 근육은 단백질을 합성할 재료가 부족해 쉽게 분해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단백질을 챙기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밤새 근육을 지켜주는 야간 보충제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뉴캐슬 대학 연구에서는 노년층에게 저녁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자 수면 중 단백질 합성률이 높아지고 기상 후 근육 분해가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저녁 단백질은 낮 동안의 노력들을 밤새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자물쇠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취침 직전에 카세인 단백질 우유에 풍부한 느리게 소화되는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중 근육 합성이 더 활발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우유 한 잔, 두유 한 잔 같은 작은 습관이 밤새 근육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저녁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되고 오히려 소화불량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자들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저녁 단백질을 완전히 빼버리는 것은 근육 손실을 가속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여러분은 저녁을 대충 국수 한 그릇, 밥 한 공기와 김치 몇 조각으로 끝내시지는 않나요? 그렇게 하신다면 근육은 밤새 굶주린 상태로 버텨야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저녁에 생선, 두부, 달걀, 닭고기 같은 단백질을 조금이라도 챙기면 밤새 근육이 든든히 지켜집니다. 저녁은 단순한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밤새 근육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이 한 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침에 눈을 뜰 때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노년기에 흔히 볼 수 있는 식습관 중 하나는 하루 한두 끼만 드시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드니 입맛이 없다, 3끼 다 챙겨 먹으면 배가 더부룩하다는 이유로 끼니를 줄이시지요. 하지만 이 습관은 근육 건강에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근육 단백질 합성이라는 과정이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어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하루 한두 끼만 먹게 되면 그 과정이 단 2번 혹은 1번밖에 일어나지 않지요. 결국 근육은 보호받지 못하고 분해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2끼 이하로 섭취하는 노인들은 3끼를 유지하는 그룹에 비해 근육량이 평균 15% 더 빨리 줄어든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고령층 어르신들이 하루 한 끼만 먹는 문화가 남아 있었는데 이곳의 80세 이상 노인들은 대부분 걷는 속도가 느리고 넘어지는 사고가 잦았습니다. 반면 같은 지역에서 3끼를 규칙적으로 챙긴 노인들은 같은 연령대임에도 근육 손실이 덜했고 일상생활에서 활력이 높았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환경이라도 끼니 횟수의 차이가 근육 상태를 완전히 갈라놓은 것이지요.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루 한 끼나 2끼로도 총 단백질 섭취량만 맞추면 된다. 젊은 층에서는 부분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는
소화와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다 흡수되지 않습니다. 남은 단백질은 배설되거나 에너지로 쓰이고 정작 근육에는 충분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한두 끼 식사는 위험한 실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루 몇 끼를 먹고 있는가? 혹시 2끼 이하로 줄이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근육 건강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끼니를 줄이면 체중은 빠질지 몰라도 근육까지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체중계 숫자가 내려가는 것은 반가울지 몰라도 그 뒤에는 힘 빠진 다리, 쉽게 피곤해지는 몸, 점점 좁아지는 활동, 반경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근육을 잃는다는 것은 독립적인 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한두 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은 자주 그리고 규칙적으로 영양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적은 끼니가 불러오는 가장 큰 위험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루 한 끼만 먹지만 그 한 끼를 푸짐하게 먹으니 괜찮다.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방법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 몸은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제한적입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에도 25-30g 이상을 한 번에 먹으면 그 이후의 단백질은 대부분 에너지로 쓰이거나 배설됩니다. 하물며 65세 이후에는 소화 효소와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모두 근육으로 가지 않습니다. 즉, 하루 한 끼 폭식은 오히려 낭비가 되고 근육 합성 신호는 단 한 번만 켜지는 셈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 연구팀은 노년층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하루 단백질을 3끼에 나누어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한 끼에 몰아먹게 했습니다. 12주 후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3끼 그룹은 근육량이 유지되었지만 한 끼 그룹은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분배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간헐적 단식이 노인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혈당 조절이나 체중 관리에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근육입니다. 근육 손실은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노년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반론이 많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여러분도 저녁 한 끼에 고기, 밥국 반찬을 가득 챙기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근육은 단 한 번만 보호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속수무책으로 방치되는 셈입니다. 과식은 단순히 위에 부담을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육 합성 기회를 놓치는 보이지 않는 손실입니다. 하루 3번 혹은 3번과 간단한 단백질 간식 하나. 이렇게 나누어야만 근육은 하루 종일 지켜집니다. 따라서 하루 한 끼 폭식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배는 부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근육을 잃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 먹기 귀찮으니 단백질 보충제 하나면 되지 않나요? 분말 형태의 단백질 보충제 간편하게 타서 마시면 하루 단백질을 채운 듯한 안도감을 주지요. 하지만 이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주류 연구 결과를 보면 보충제는 보조 수단일 뿐 결코 식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보충제를 하루 한 번씩 마신 그룹과 같은 양의 단백질을 음식으로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음식으로 섭취한 그룹의 근육 합성 반응이 더 높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사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근육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한 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에게 3개월간 보충제만으로 단백질을 공급했더니
근육량은 유지되었지만 체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변비 같은 부작용이 늘어났습니다. 이후 다시 생선, 두부, 달걀 등 음식 단백질을 제공하자 근육량뿐 아니라 기력과 소화력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보충제는 단백질만 주지만 음식은 몸 전체를 살리는 종합 선물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충제가 무용지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보충제가 노인들에게 효과적인 보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식사량이 극도로 줄거나 씹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보충제가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끼니 대신 보충제라는 생각이지요. 그것은 결코 근육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아침이나 점심을 거르고 단백질 보충제 하나로 대신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게 하면 몸은 단백질만 받아들이고 근육 합성에 필요한 다양한 조력자들을 놓치게 됩니다. 결국 근육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건강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식사를 대신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부족할 때 채워주는 작은 도구입니다. 근육은 한 포의 분말이 아니라 균형 잡힌 끼니의 힘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근육 건강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큰 적은 불규칙한 식사 습관입니다. 어떤 날은 아침을 먹고 어떤 날은 건너뛰고 점심은 늦게 저녁은 밤 10시에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겉으로 보기엔 그래도 하루 3끼는 먹었으니 괜찮다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불규칙성 자체가 근육 합성을 방해하는 숨은 적입니다. 주류 연구에서는 식사의 리듬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 연구팀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같은 양을 먹더라도 끼니 시간이 일정했던 그룹은 근육 합성률이 높았고 불규칙했던 그룹은 근육 합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 합성 신호를 리듬처럼 기억하는데 그 리듬이 흐트러지면 근육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에서 매일 저녁을 늦게 먹던 그룹은 체중은 유지되었지만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야식 습관이 생체 리듬을 깨뜨리고 근육 합성 시간을 놓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언제 먹느냐가 근육의 운명을 좌우한 것이죠. 물론 학계에서는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는 총량이 더 중요하다, 시간은 크게 상관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노인의학 연구는 대체로 일정한 시간에 단백질을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과 달리 노인의 근육은 신호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끼니 시간이 매일 들쭉날쭉하지는 않나요? 아침을 7시에 먹다가 다음 날은 10시에 먹고 점심은 어떤 날엔 12시, 또 어떤 날엔 3시. 이렇게 되면 근육은 언제 보호받아야 할지 헷갈리게 됩니다. 결국 하루 3번 먹는다고 해도 근육 합성 신호는 불완전하게 켜지는 셈이지요. 따라서 근육을 지키려면 횟수뿐 아니라 규칙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으로 나누어 먹을 때만 근육은 매번 신호를 받고 든든히 유지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보이지 않는 근육의 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육 건강은 단순히 먹고 움직이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안정마음의 평화 역시 근육을 지켜주는 중요한 축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근육을 분해하는 강력한 촉매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무리 단백질을 잘 먹어도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서는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노년층이 동일 연령의 다른 사람들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우울감과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은 다리 근육이 약해져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흥미로운 작은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노인 복지관에서는 매일 점심 식사를 어르신들이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혼자 먹을 때보다 즐겁게 대화하며 먹은 그룹은 같은 음식을 먹고도 근육 손실이 훨씬 적었습니다. 식사의 내용뿐 아니라 식사의 분위기가 근육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물론 학계에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이 직접적으로 근육 합성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 일부 연구자들은 심리적 요인보다는 단순히 영양과 운동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몸과 마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심신의학 연구가 늘어나면서 정서적 안정이 근육 건강에 분명히 기여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하실 때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혼자 외롭게 혹은 불안한 마음으로 허겁지겁 드시나요? 같은 단백질이라도 평화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먹을 때와 불안한 상태에서 급히 삼킬 때 몸이 받아들이는 힘은 다릅니다. 결국 근육을 지키는 것은 단백질 운동, 그리고 마음의 안정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더불어 즐거운 대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나누는 것이 근육 건강의 또 다른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침, 점심, 저녁의 역할과 잘못된 식사 습관들을 종합해보면 답은 점점 분명해집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해답은 바로 하루 3끼 혹은 3끼에 단백질 간식 하나를 더하는 3-1 패턴입니다. 주류 연구에서도 이를 가장 권장합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에서는 하루 단백질을 3끼에 고르게 분배하는 것을 황금 패턴이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3번 근육 합성 신호가 켜지고 간식까지 포함하면 4번의 기회가 생기지요. 나이가 들어도 근육이 살아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3.1 패턴을 적용했더니 계단 오르기 속도가 20% 빨라지고 악력손 힘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오후 3, 4시에 두유나 요거트 같은 간단한 단백질 간식을 추가한 그룹은 기운이 떨어지지 않고 저녁 활동까지 활발했습니다. 작은 간식 하나가 하루 전체 에너지 리듬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학자들이 완전히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굳이 4번까지 나눌 필요는 없다. 3끼만 균형 있게 챙기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아침을 가볍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발수완 간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상황에 따라 3끼 또는 3-8일이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2끼로 줄이셨나요? 혹은 간식은 단순히 과자나 빵으로 때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두유 한 잔 삶은 달걀 하나, 요거트 한 컵. 이 작은 습관이 근육을 10년은 더 젊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루 3끼 혹은 3-8일 패턴이야말로 65세 이후 근육 손실을 막는 최적의 해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아침 단백질의 힘, 점심의 회복, 저녁의 마지막 방패, 그리고 하루 3끼 혹은 3-8일 패턴의 비밀까지. 반대로 끼니를 줄이거나 과식하거나 보충제만 의존하거나 불규칙하게 먹는 습관이 어떻게 근육을 조용히 빼앗아 가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근육은 단순히 몸의 살덩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고 내가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게 해주는 동반자입니다. 근육이 지켜져야 계단을 오를 수 있고 장을 보러 갈 수 있고 손주를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근육은 단백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필요하다면 작은 간식 하나까지
꾸준히 나누어 드신다면 근육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마치 말라있던 나무에 다시 물을 주면 새순이 돋아나듯 우리의 근육도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나누며 서로 배움과 응원의 힘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주위에 근육 약화로 걱정하는 친구나 가족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독립적인 삶, 활기찬 일상은 여전히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